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수급 분석 돌아왔는데요.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투자 마인드는 어떠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마인드로 잡아주셨네요. 네, 이게 굉장히 또 심오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마인드 하면 뭐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장이 좀 힘들어서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영화 중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요 대사가 나온 게 어떤 영화였죠? 달콤한 인생. 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의 마음인가 잎사귀인가.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통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원고에 적지도 않았는데. 안 적었죠. 저는 알죠. 아니, 그래서, 정말, 그때도 이제 봄날이었고, 네.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렸는데, 네. 이제 이제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막,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거냐, 이제 스승이 이제 둘 다 아니고, 움직이는 것은 너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자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이미 흔들릴 대로 다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네. 네. 지금 그 투자 심리가 미국 쪽에서도 뭐 미국장은 워낙 좋잖아요. 네네. 예, 가장 뭐 좋은 주식시장 가운데 하나인데도 워낙 그 위용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탐욕 구간까지도 좀 갔던 게 바로 뭐 불과 뭐 한 달 전. 네. 예, 이었고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더니 중립에서 오늘 딱 투자 심리 켜보니까 또 두려움, 피어까지 네, 피어. 미국장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4월 초까지 괜찮았죠. 예, 총선 전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11일까지도 매수를 해줬고 12일부터 조금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12일부터 지금 18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100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1조 넘게 매도를 이 기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기관이 코스닥은 조금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천억 정도 12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외국인 매도 양대 시장 나오고 있는데 한 주간 수급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슈가 되는 거는 오늘 외국인 선물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코스피에서 이제 6일째 매도가 지속됐었고, 와, 정말 변동성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장중에 1조 6천억 매도하다가 또 환매수해서 1조 1천억까지 줄어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6일 중에 1조를 넘게 매도한 적이 이틀이나 됐었고, 근데 네. 오늘은 또 6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 초반에는 뭐 1천억 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이용해서 또 이제 파생해서 정말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었다는 게 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됐었고, 그게 네. 또 이슈라면 이슈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가 아니고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는 기관 수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뽑아봤는데, 왜냐하면은 코스피에서도 기관이요. 여기 보시면은 4월 1일만 매수했었고 어제까지 연일 매도했었습니다. 코스피도 이랬었고 코스닥에서도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요 4월 1일만 매수했었고 어제는 매수했지만 그러니까 와 기관은 정말 4월 들어서 하루 매수하고 그냥 계속 매도를 했었다. 그래서 정말 기관 매도가 언제 멈춰질까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어제도 물론 이제 어제 좀 오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마감했는데 어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를 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럼 네. 이틀째 상승인데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에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데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기관이 수급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우 뭐 이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뽑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네, 기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있었고, 여기 공통된,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동안 매수한 쌍끌이 매수 쪽 종목을 몇 종목 좀 뽑아보면은, 곧버스. 네, 곧버스를 어제까지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APR, APR 분위 흐름 좋았죠. 피부 미용, 뭐 다른 종목도 흐름 좋지만, APR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었고요. CJ 제일지당, 그리고 한화 엔진 등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은 흐름이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닥 살펴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급인데, 공통적으로는 STI 매수했었고요. 뭐 테스, AP 시스템, 글로벌 텍스프리, 유니셈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종목명만 들어보셔도 흐름 좋았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안 좋아도 매수가 또 쏠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공통되는 종목군들은 수익률 흐름이 좋았고, 함께 매수한 종목 중에는 소부장이 단연 많았구나 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IT 소부장 코스닥에서 양대 수급 주체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많이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말씀해 주신 것들 좀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IT가 말씀하셨듯이 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선 관련한 한화엔진, 그리고 소비재 쪽에 APR, CJ 제일제당, 글로벌 텍스프리. 네. 요거 약간 소비 관련해서. 네. 이렇게 딱 3대장이 있었네요. 네. 소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도 일본의 또 이제 장기 연휴 중에 하나고, 휴가 시즌, 또 5월 달 초에는 또 중국 노동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이제 배 타고 인천 여항, 배 타고 들어오는 거기서도 여객선 쪽에서도 단체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을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외국인이 방한해서 씀씀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여행주, 항공주까지 상승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근데 또 1분기 실적 시즌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은 특히나 더.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시장에 최근에 흐름이 좀 어려웠지만 계속 상승할 정도로 너무나 좋다 이쪽은. 그래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나 조금 올랐지만 조금 조정 나오면은 트레이딩으로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비 쪽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섹터로 뽑았던 게 피부 미용이었고 2주 전에는 또 화장품 뽑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빙그레. 네, 빙그레였나요? 그때 2주 전에가 이제 빙그레였고 지난주가 또 삼양식품이었고. 삼양식품이었고. 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급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급 주체들이 어떤 변수를 보면서 움직일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변수들 가운데 꼽아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제와 굉장히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펴볼 만한 이슈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처음으로 뽑았던 건 이제 중동 리스크인데, 중동 리스크도 근데 좀 제한적으로 좀 이스라엘조차도 공격하지만 확전을 바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가겠지만 또 이렇게 치고받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은,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커지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 그 이제 국제 정세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 정말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관세 3배, 7.5%인데 25%까지 올린다고 했던 거. 그럼 미중 갈등, 또 시장 안 좋으면 또 그쪽 종목군들도. 근데 미중 갈등은 이제 변수가 상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원래 그 트럼프 전매 특허였는데 관세 확 매기는 거. 네. 바이든도 하네요. 요게 좀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 네, 그리고 따라하는 건가요? 모든 거를 다 끌어모으겠죠. 도움만 된다면. 네, 자기 대선, 미국 경제보다는 하여튼 세 번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근데 한국도 그렇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요 며칠 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네, 4분기에.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도 뭐 한 번이냐 아니냐 얘기가 좀 많은데 이제 외국계에서도 한국도 해야만 한 번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 한 2, 3일 사이에. 그리고 뭐 너무나 좀 식상하지만 뭐 유가도 높고 환율도 어제 조금 하락했지만 8일 만에 하락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뭐 금리도 4.6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4.6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딱 걸려 있다는 거. 돌파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 UBS인가 제가 어제 오늘로 본 것 같은데 10년물 금리 뭐 부담 없을 거야, 하락할 거야. 이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또. 그래서 그래 뭐 크게 뭐 지금 중동도 뭐 부담이 됐었지만 그것도 뭐 제한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이번 주 국채 입찰 수요도 괜찮았죠? 네, 오늘 괜찮았죠. 오늘 간밤에. 네네.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고. 근데 계속 채권 입찰은 상반기까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마주 막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올라가기도 그것도 이제 제한적일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어렵고 좀 힘든 구간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삼성이 파업할 수 있는 노동쟁의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요 언론사는 아니고, 이제 나왔는데, 삼성 노조가 첫 집단 행동을 했죠. 그래서 임금 협상 결렬과 또 HBM 경쟁력 약화를 문제 제기하면서 그 화성 그쪽에서 좀 이제 집단 행동을 해갖고, 이게 파업까지 이어질지 아닐지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그 정도. 파업이 심화되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현대차도 결국에는 뭐 노조 얘기 나오면 잠깐은 이제 뭐 꼬투리 잡을 거로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 못 주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도 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도 뭐 뉴스 같은 거는 뭐 팔로우해서 나쁠 건 없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 한국과 일본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지금 첨예한데, 한일 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양국 통화 절하 뭐 우리 함께 공유를 했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환율 이제 뭐 신경 쓰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면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도 네 뭐 긍정적이겠죠. 이거 근데 금감 청원 원장이 동의도 뭐 하고 있긴 한데. 네 청원 지금 네네. 하셨어요? 네네. 참여하셨어요? 청원에? 네. 하셨군요. 저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금감원장이, 네.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하실 네네. 것 같아요.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어쨌든 선례로 대만과 일본이 크게 하락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네. 그래서 예. 참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가뜩이나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네.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비중을 좀 얘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나오면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비자발적으로 해외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하시는 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네네. 네. 근데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공은 이제 국회로 갔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네.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뭐,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 얘기 많습니다.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투자 확대한다는 거, 또 이제 보조금 수령한다는 거,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보조금 받는 거는 이제 뭐 인텔과 TSMC보다 비중이 가장 큰 거죠. 14% 넘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이제 국방부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나온 뉴스고,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엔비디아랑 또 AMD, 또 이제 HBM 공급 기대감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대만 업체와 AI 협력 논의를 위해서 뭐 갔었다는 얘기도 막 경기현 사장이. 그래서 정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은 정말 끊임이 없다. 뭔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인데 1분기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죠. 영업이익이 뭐 2조 1천억에서 지금 2조 5천억도 넘을 거다.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뭐 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정말 많은 섹터가 이제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데 네.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음 주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진다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뭐 ASML이 2시 실적 발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뭐 저점을 높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HBM 점유율을 좀 늘릴 것으로 전망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트렌드포스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점유율을 5% 올릴 거다. 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52.5%가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전자에 다소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5%더 늘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어제 나온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한국 장비업계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에 방문했었고 그 소식이 최근이요 한 2, 3일 사이에 나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여러 또 이제 기업들을 방문했다고 해서 참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오늘 PSK홀딩스도 차트가 이미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오늘 오늘도 뭐 급등하는 모습이 그래서 좀 반도체 장비 쪽은 특히나 HBM 관련돼서 전공정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공정 관련주가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서 곧바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네, 맞습니다.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강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DIT. DIT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애널리스트 이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백기련 연구. 그러니까 이름도.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분 뭐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분 꽤 또 나와서 또 상한가 갔잖아요. 네, 어제 장 시작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유심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네, 미리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네임 밸류가 많이 높아졌고 예. 그분이 유안타 증권인데 옮기셨어요? 유안타 증권이. 네네. 네. 근데 이쪽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네임 밸류가 높아졌고 제가 오늘 이직 소식인 줄 알았어요. 네? 이직하신다는 후문을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바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유안타 증권이거든요. 다음 주에 그 지점에 세미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내용도 좋고 막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니까 막 지점에서도 요청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나도 다음 주에 갈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오늘 만나서. 네. 네, 어제 또 유니셈 같은 종목도 SK증권에서 전공정 관련주 가운데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회사 너무 좋습니다, 유니셈. 그렇군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 지금 뭐 선택하시겠어요? 짧게. 소부장이죠. 소부장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 업종 알아볼게요. 수급적으로 특징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수급적으로 특징 업종은 이제 이쪽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방산 쪽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지난주에 피부 미용, 2주 전에 화장품 하고 싶으면 오늘도 또 하려다가, 식상하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오늘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좋은데, 방산 쪽도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도 대다수 상승합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일단 대다수 상승하는데, 최근에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5일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일 중에 4일을 상승했습니다. 예, 코스피 4일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흐름도 좋았고,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하고 있고, 투신에서는 7일째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이런 거, 대장주가 일단 분위기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동에서 유가가 또 높다 보니까 돈 벌어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 정말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주 쪽도 투자지만, 네, 국방, 방산 쪽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전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산업부랑 이제 국방부에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소부장 R&D 쪽에 올해만 4천억 투자할 거다. 2분기인데,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투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산 펀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360억 규모. 그래서, 그래. 방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제 이 내용 말고도 정말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함정 4척을 수주했는데 6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 쪽에서 지금 함정, 잠수함, 이쪽도 기대감이 크고 성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등,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폴란드, 캐나다 쪽 수주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쪽 오늘의 18일인데 다음 주 23일에 국내 운용사에서 글로벌 우주 방산 ETF가 또 신규 상장됩니다. 네, 모 자산운용사. 그리고 또 5월 초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초에 한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 회의라고 하는데, 네, 방산 협력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들이 있기도 하고, 어제 또 정부에서 또 구체적인 또 얘기가 나와서, 그래,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또 방산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어떤 쪽이 수급의 특징 종목이라고 꼽을 수 있는지 수급 쭉 보시면서 또 종목들 많이 꼽아 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그래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 수급이 좋아서 오늘 또 시장 좋으니까 그 종목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오늘도 상승합니다. 연기금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맥콜에서 30만 원, 네, 또 긍정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삼성물산 외국인이 어제까지 무려 22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외국인 매수가 너무나 좋죠. 4월 들어서 이틀 빼고 매수하고 있고요. APR 외국인이 이틀째, 어제까지 기관이 5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바닥에서 계속해서 양봉이 연속돼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닥 탈피 그런 시그널이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아모레퍼시픽 뭐 오늘도 상승합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했고요. 한화오션, 뭐 잠수정 그쪽으로도 수주 기대감 필요한데 사모펀드에서 어제까지 8일째 매수하고 있고, 화승엔터 중장기 평선을 바닥에서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3일째, 사모펀드에서 8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아디다스 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쪽.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STI 어제까지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이쪽 HBM 관련해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사이맥스도 HBM이랑 연결되는데 어제 외국인이 어제까지 7일째 아주 크게 사는 건 아닌데 꾸준히 조금씩 사고 있다는 거. 네. 변동성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외국인이 어제까지 3일째, 사모펀드에서 6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네, 투신에서 15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그리고 리노공업 기관이 어제까지 6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원택, 오늘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뭐 보험이랑 금융투자에서 매수대가 흐름이 좋고, 또 상하프론테크 기관이 어제까지 시가총액은 큰 편은 아닌데 또 기관이 어제까지 6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가운데서, 이 전체적으로 맥은 뭐 비슷합니다. 아까 그 수급 특징 처음에 짚어주셨을 때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나 소비재, 뭐, 그렇게 조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의외인 쪽은 게임의 크래프톤, 의외로 네. 추세가 좋고요. 크래프톤은 앵커님도 뭐 좋아하신, 네,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맞아요. 이번 주에 저 시황에서도 한번 짚었거든요. 네, 추세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주봉, 월봉도 그렇고. 예. 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이런 또 수소 관련주들이 요즘 네. 약간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저는 가장 의외가 아닌가.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올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2019년인가? 굉장히 그때 당시가 영업이익이 1조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 안 좋지. 근데 건설 비중보다는 뭐 다른 쪽 신재생 쪽 이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 30%밖에 안 됩니다. 건설 쪽.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저 PBR도 맞는데 펀더멘탈로 보면은 실적 좋아지잖아.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신의 투자 마인드는 어떠십니까? 이런 주제를 잡아주신 만큼 정말 흔들릴 만큼 다 흔들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을 보여주시려면 확실한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딱 꼽아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오늘 상상한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세코닉스인데 오늘은 7% 하락하는데 오히려 조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으로 뽑은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오늘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왜 오늘 소개하면서 왜 조정 시에 매수 관심을 갖자라고 이 종목을 갖고 나왔냐면은 최근에 그 특정 언론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두 글자인데 거기에서 거의 연재되듯이 이 종목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2, 3일에. 그래서 4월에만 3개인가 4개. 그래서, 요것 봐라. 하여튼 언론 플레이도 좀 하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어제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42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추정 수급으로 10만 주 매도하고는 있지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실적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5천억 이상 돌파했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원 이상 늘어서 160억 이상 돌파가 됐고,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 1,1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7% 하락해서. 그리고 근데 올해 또 실적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역대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자동차 카메라 렌즈 커버 이제 공동 개발 협약 소식이 있었기도 했어서 네. 뭐 수급과 또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세코닉스가 어디랑 공동 개발 협약이라면은 이제 볼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외국 기업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고 그 올해 CS 2024 혁신상을 수상했고 또 에디슨 어워드 2024 재료 기술 부분 한국 기업 최초로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 모빌리티 그 카메라 렌즈 뭐 결로 현상이나 또 외부 전자기 간섭 예방하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뭐 10조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시작인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게 좀 부각받았는데 뭐 그거로 상승할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또 이제 작년에 그 회장이 별세를 했어요. 뭐 작년 3월인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박은경 씨인가 그래서 경영 승계나 상속 이슈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소된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다 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다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거의 한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에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요런 이슈 있으면은 많이 못 가거든요. 근데 해소가 됐다. 1년 지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뭐 자동차니까 자율주행. EU에서 7월부터 ADAS 법제화 의무 장착하죠. 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좋아지고 또 현대모빌스의 또 자율주행 그 4단계 그런 뉴스도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관심 갖는 차원에서는 좋고 그리고 또 7,700원 이하에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 유의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6.5% 낙폭 줄였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7,730원에 거래됩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